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김하성은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3.6이 지난해 페르난도 타티스와 1980년 아지 스미스, 2019년 페르난도 타티스에 이어 샌디에고 유격수 역대 4위일 정도로 성공적인 시즌을 만들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건 홈런 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298타석 8홈런이었던 김하성은 올해는 426타석 6홈런을 기록 중입니다. 김하성의 홈런이 줄어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올해 메이저리그는 지난해 대비 12%의 홈런 감소가 일어난 시즌이라는 것, 특히 습도가 높은 구장에 속하는 샌디에고 페코파크는 휴미더 도입이 공의 습도를 낮춤으로써 오히려 비거리를 늘려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구 운이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김하성은 실제 홈런은 8개였지만 타구 속도와 발사각도로 계산했을 때는 7개로 하나를 더 기록한 셈이 됐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실제 홈런은 6개지만 타구 속도와 발사각도로 계산했을 때는 9.5개로 3.5개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5.5개의 손해를 본 맨시니, 4.4개의 손해를 본 알렉스 버두고, 4.0개의 손해를 본 오스카 곤잘레스에 이어 메이저리그 4위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타구질 대비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선수는 4.4개를 더 기록한 코리 시거입니다. 김하성은 홈런을 친 구종도 달라졌는데요. 지난해는 8개 중 2개가 패스트볼이었지만 올해는 6개 중 5개가 패스트볼이며 특히 포심을 공략한 홈런이 4개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7월 30일 경기에서 싱커를 던지지 않는 투수이며 포심 평균 구속이 91.8마일인 조 라이언을 상대로 김하성이 홈런을 기록할 수 있다고 했었고 실제로 홈런을 때려낸 바 있는데요. 저는 그날 이후 홈런이 없는 김하성에 대해 오늘 해설을 시작하면서 홈런을 기대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워싱턴 선발인 조사이어 그레이가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을 가장 많이 맞는 투수인데다 싱커를 던지지 않는 투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김하성은 첫 타석에서 초구 93.9마일 포심을 노려쳐 홈런성 타구를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왼쪽 포를 살짝 벗어납니다. 그리고 공식대로 파울 홈런 후 범타로 물러납니다. 두 번째 타석 2사 만루 상황에서 등장했을 때 저는 초구 변화구를 노려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레이가 첫 타석에서 초구 빠른 공을 던지다 홈런을 맞을 뻔했기 때문에 변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레이는 제가 기대한 대로 초구 슬라이더를 한복판에 던집니다. 김하성의 방망이가 날카롭게 돌아간 순간 첫 말로 홈런이 나오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방망이 중심부에 비켜 맞음으로써 타구 속도 90마일 좌익수 정면 타구가 되고 맙니다. 초구를 잘 노렸고 한가운데 실투였기 때문에 정말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김하성은 2경기 연속으로 4타수 무안타에 그침으로써 2할 5푼 7리까지 올랐던 타율이 2할 5푼 1리로 떨어졌습니다. 9이닝당 피홈런이 메이저리그 1위이며 앞선 9경기에서 17개를 맞은 그레이를 상대로 샌디에고는 정말 답답했는데요. 1회 2사 말루와 3회 2사 말루에 이어 4회 1사 1, 2루에서도 소토와 마차도가 범타로 물러나며 4회까지 11개의 잔루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역시 고전했던 머스그로브가 5회 스퀴즈 번트를 글러브 토스로 막아내고 내안타 위험성이 있었던 타구를 맨손으로 잡아내는 플레이를 선보인 후 5회 말 조시벨이 동점 솔로 홈런, 7회 말 후안 소토가 역전 솔로 홈런을 날립니다. 특히 벨은 홈런을 때려내기 전까지 33타수 1안타였습니다. 모레온이 2이닝을 책임지긴 했지만 샌디에고에게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었는데요. 한 점 차를 지켜야 하는 9회 초였습니다. 테일러 로저스와 조시 헤이더가 연달아 무너지며 9회 ERA 5.61이 메이저리그 꼴찌인 샌디에고는 100마일 싱커를 던지는 루이스 가르시아가 안타와 못 맞는 공으로 1사 1, 2루에 몰리는데요. 4만 2천 명의 만원 관중이 들어찬 페코파크는 쥐죽은 듯 도서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마이켈 프랑코의 먹힌 타구를 1루수 드루리가 노바운드로 잡는 대신 원바운드로 잡은 후 김하성에게 토스했고
김하성이 2루 베이스를 밟은 후 뒤늦게 3루로 출발한 2루 주자를 런다운 플레이를 통해 잡아냄으로써 샌디에고는 천신만고 끝에 2대1로 승리합니다. 저는 내일도 샌디에고 해설을 맡았는데요. 패트릭 코빈과 숀 머나야의 대결이 겁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푸올스가 690호를 쳤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은퇴를 번복하지 않는 한 알렉스 로드리게스를 넘는 697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푸올스는 이틀 만에 2개를 추가함으로써 미친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좌완인 메디슨 벙가너를 상대로 통산 691호와 통산 692호를 날린 푸올스는 최근 8경기에서 6개를 몰아치고 있는데요. 4타수 4안타 2홈런으로 경기를 끝낸 푸올스는 4안타 2홈런 경기를 한 역대 최초의 42세 선수가 됐습니다. 시즌 OPS를 0.858로 끌어올린 푸올스는 후반기 타율 4할 3푼 8리에 OPS 1.429, 좌완상대 3할 8푼 1리에 OPS 1.197로 은퇴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비록 플래툰 선수이긴 하지만 푸올스의 조정 득점 생산력 140은 141인 피트 알론소와 거의 같고 147인 무키 베츠와도 큰 차이가 아닙니다. 오늘만 10루타를 추가한 푸올스는 통산 6143루타로 스탯 뮤지어를 넘어 역대 2위가 됐고 타점에서도 역대 2위 베이브 루스와 차이를 26개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세인트루이스에는 더 미친 선수가 있는데요. 5월부터 시작된 뜨거운 타격감이 전혀 식지 않고 있는 골드슈미트입니다. 맥커친과 하퍼에게 밀려 MVP 2위만 2번을 한 골드슈미트는 생애 첫 MVP 도전은 물론 트리플 크라운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3런 포함 4타점을 올린 골드슈미트는 최근 9경기에서 5홈런 15타점으로 타율 3할 4푼 1리는 2위 프리먼보다 2푼이 높고 31홈런은 1위 슈어버와 3개 차, 100타점은 1위 알론소와 2개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트리플 크라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트리플 크라운은 2012년 미겔 카브레라가 1967년 야스트렘스키 이후 45년 만에 달성했지만 내셔널리그에서는 1937년 조 매드윅 이후 85년 동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면서 리그 MVP를 따내게 된다면 명예의 전당을 향해 큰 한 발을 내딛게 됩니다. 애리조나를 16대 7로 대파하고 6연승에 성공한 세인트루이스는 최근 15승 3패로 컵스에게 이틀 연속 패한 미러키와 게임차를 5경기로 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골드슈미트의 트리플 크라운이 기대되는 건 홈런 1위 슈아버의 부진 때문인데요. 오늘 매치와 더블헤더에서 슈아버는 1차전 5타수 무안타에 이어 2차전에서는 2루타와 3루타를 기록했지만 홈런 추가에는 실패함으로써 8월 13경기에서 홈런 하나에 그치고 있습니다. 매치와 1승 1패를 나눠 가진 필라델피아는 원투펀치에 매치 전 고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차전에서 5와 3분의 1이닝 4실점 패전을 안은 윌러는 매치 상대 4경기 3패 4.90, 놀라 또한 5경기 4패 3.99에 그치고 있습니다. 매치 상대 5승 13패의 열세인 필라델피아는 내일이 매치와 마지막 경기인 게 다행입니다. 골드슈미트가 85년 만에 트리플 크라운을 노린다면 애틀란타는 내셔널리그 팀으로는 1976년 신시내티 이후 46년 만에 월드시리즈 2연패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애틀란타는 매치와 4연전 3승 1패에 이어 지난해 월드시리즈 상대이자 아메리칸 리그의 강호인 휴스턴을 이틀 연속 꺾고 최근 11승 1패를 질주했습니다. 팀 동료인 마이클 해리스와 신인왕 내부 경쟁을 하고 있는 스펜서 스트라이더는 지난 매치 전 5이닝 4K 1실점 승리에 이어 오늘도 6이닝 9K 1실점으로 투했습니다. 올해는 내셔널리그를 우승하는 팀이 월드시리즈를 우승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마이애미를 7대0으로 안파한 다저스는 메이가 돌아왔기 때문에 더 반가운 오늘이었는데요. 토미존 수술에서 회복해 476일 만에 복귀전이었던 더스틴 메이는 싱커 최고 구속 98.8마일을 찍는 변함없는 9위로 5이닝 9K 1피안타 무실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저스는 윌 스미스와 저스틴 터너의 3런 2방으로 7점 중 6점을 냈습니다. 다저스가 순항하고 있고 세인트루이스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반면 양키스는 정말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론토에게 2대5로 패한 양키스는 한때 7할 오픈 살이었던 승률이 6할 3리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 도중 에런 본 감독이 책상을 내리치기도 한 양키스는 6연속 루징 시리즈가 1995년 이후 처음인데요. 최근 17경기 성적은 3승 14패로 2위 토론토와 게임차도 7경기로 줄었습니다. 4이닝 5K 1실점을 기록한 미치 화이트가 토론토에서 쏠쏠한 활약을 하는 중인 반면 6이닝 5피안타 4실점 패전을 하는 게리 콜은 6경기 연속 무승이 개인 타이 기록이며 단타 2개를 기록한 에런 저지는 시즌 최다인 8경기 연속 무홈런이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5개였던 저지의 홈런 페이스는 이제 60개로 떨어졌습니다. 화이삭스는 클리브랜드를 2대0으로 꺾고 3연패에서 탈출했는데요. 쉐인 비버와 투수전을 승리한 오늘의 영웅은 자니 쿠에토였습니다. 6년 만에 완봉을 앞두고 교체된 쿠에토는 113구 8과 3분의 2이닝 2K 무실점으로 비버에게 6과 3분의 1이닝 2실점 1자책 패전을 안겼습니다. 쿠에토는 최근 8경기에서 4승 1패 1.84이며 경기당 7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패트릭 산도발의 완봉 역투와 제러드 월시의 솔로 홈런으로 디트로이트 상대에 1대0 승리를 거뒀던 에인절스는 오늘은 디트로이트에게 3대4로 패했는데요. 오타니가 2루타 포함 4타수 2안타를 기록한 반면 트라웃은 4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너무 급하게 돌아온 것 같은 트라웃은 복귀 후 2경기에서 8타수 1안타 무볼넷입니다. 올해도 5위를 하게 되면 포스트 시즌에 실패한 최근 6시즌 중 5시즌에서 5위를 하는 보스턴은 고춧가루 부대로 변신했는데요. 양키스전 7이닝 9K 무실점 승리를 따냈던 와카가 오늘도 5와 3분의 2이닝 4K 무실점으로 호투해 볼티모어 상대 4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보스턴과 1년 7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만만해했던 와카는 시즌 성적이 15경기 8승 1패 2.28이 됐는데요. 하지만 2번의 부상 때문에 대박 계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